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은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고 어쩌면 우리한테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반박하는데도 연이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나선 걸까요? 자, 김두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이것 때문에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정황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김두관 의원이 과거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위증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따박따박 자기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자 블로그 등을 고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검찰 수사팀이 정경심 씨 재판이 끝난 뒤 한 말이 있습니다. 위증에 대해서 따박따박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딱 걸린 사람이 김두관과 유시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거 뭐지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김두관, 이 사람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로 이 위증 전화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긴급하게 이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건 위증과 관련해서 이 강요미수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유시민, 김두관, 유시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까봐 겁이 나서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빨리 치우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법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은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유시민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들은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쪽 진영에서는. 이런 힘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려다 걸렸다. 법치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조계 인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경심 씨의 유죄 판결이 난 뒤 조국 수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박따박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 자, 임정혁 부장판사는 정경심 씨 판결을 하며 특히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말 위증 의혹이 너무나도 많이 불거졌습니다. 누구 사주를 받은 것처럼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 관련자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두관 의원은 최근 성탄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류 의원과는 달리 나홀로 강경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천명한 사법방해 수사를 의식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의 PC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까지 했던 유시민 씨 역시 정시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4일입니다.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김두관, 유시민 두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했다. 유시민은 언론인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정황에서 전화를 했을까요? 자,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앞서 조국 부부 역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최 전 총장에게 전화로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자 조국 부부는 물론이고 유시민, 김두관이 나서서 전화까지 한 겁니다. 이거 서로 작당한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겠습니까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제 정의가 살아있나요? 최승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시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정인 선서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증언입니다. 임정연 부장판사가 다 들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두관, 유시민,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B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걸쳤다는 채널A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 바로 그 혐의입니다. 지금 이동재 기자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 어쨌든 같은 논리라면 강요미수 혐의로 김두관과 유시민이 감옥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정경심 씨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인 압박과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임정엽 재판장은 23일 최승혜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인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자, 조국사팀은 이제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두관, 유시민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지금 뒤가 캥기는가 봅니다. 갑자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 유시민 이사장 이번에는 사법 정의가 뭔지를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